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부천시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현직 시장과 재선 시의원이 1대1 양자 대결로 맞붙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인 경쟁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경선. 두 차례 경선 과정을 거쳐 민주당 최종 후보로 조용익 현 부천시장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조용익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4년 전 부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조 후보는 재선에 성공해 현재 부천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중단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로지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천시도 시민을 위한 부천시이고 나라도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인 것처럼 오로지 시민들을 보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과 그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부천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부천을 위해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광내경 부천시 의원이 나섭니다. 현재 부천갑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광내경 후보는 중앙당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광내경 후보는 재선 부천시 의원 출신으로 현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곽 후보는 16년 동안 부천에서 이어진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직시하고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바람에 제가 꼭 호응하고 제가 꼭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민선 8기 부천시장과 4년 동안 시정을 견제해온 부천시 의원이 나란히 시장 후보로 대결을 펼치게 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기영 전 경기도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수 현 시장이 대결하는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남은 기간 두 후보가 어떤 선거 전략으로 경쟁할지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긴 이기형 전 도의원을 만나봅니다. 겉으로는 이제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그런 지방정부였는데요. 돌아보면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통이었다. 그래서 진정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은 4년이 아니었냐. 그래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런 무엇을 위해서 시정을 이끌었는지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불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는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역시 교통입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 철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진척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드라인만 갖고는 지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시민의 교통안전, 또 안전도 위험 같은 생명권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 철도가 도입이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를 보완할, 대체할 그런 버스편이라든가 노선 신설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교육 문제인데요. 사실 신도시 위주로는 이제 과밀 과대학급 문제 그리고 또 통학이 먼 그런 여러 가지 교통선들이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지역에는 또 소멸학교 위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질을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경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고 여러 간담회라든가 기업인 만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도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지역 화폐 활성화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그런 정책들을 많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 배정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데 이런 곳에는 한정면허를 도입하다든가 아니면 전세 버스를 투입해서 학생들의 지금 통학을 도울 예정이고요. 특히 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통근 전세 버스를 좀 투입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풀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았는데 예산 투자 많이 줄였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체험 활동 학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문예 창작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 젊은 층에서는 HPV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김포시가 국민들의 김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접종을 백신 접종에 이제 나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시민의 삶에 하나하나씩 파고드는 그런 정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에서 제가 승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봉사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정책 대결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신뢰를 얻고 김포 시민의 봉사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이 되겠습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이 동두천의 변화를 완성하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에서 시작한 변화를 민선 9기에서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지행역 인근 청년주택 마련과 폴리텍 대학교 교육원 유치 등 도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핵심 공약으로 GTX-C 노선 조기 착공과 1호선 증편을 통한 교통망 확충, 그리고 응급실 걱정 없는 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는 22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 TV SO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발기금 제도가 케이블 TV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적자 SO가 11개에서 지금 거의 40개 가까이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비중이 8.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낼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었고 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2024년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이익에서 168%를 더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돌려드리는 것보다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의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서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이 제도를 참을 수가 없는 형태로 다가서는 것은 아닌가. 지상파 등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전파 사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전파 사용료를 1차적으로 면제받고 그 다음에 방발기금을 공영방송의 경우는 30%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적자가 이제 발생한 그 지상파 방송사나 민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감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케이블 TV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채널 의무가 있는데 심지어 지역 채널 운영과 관련돼서 투자비가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와 케이블 TV가 또 한편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또 타 매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형평하지 못하다라는.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SO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금 징수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뭐냐면 정책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이게 임계점에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보다. 그러면 이 현실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대응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법에는 돼 있어요. 법에는 징수율을 갖다가 뭐냐면 공공성, 그 다음에 사업자의 수익성,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은 돼 있어요. 법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거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해야 될 거랑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랑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당장 할 수 있는 거 정부가 고시 그거 개정하는 게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이 기금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수값들을 조금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은 굉장히 경직적으로 징수돼서 부담금이 과도하게.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과기부가 검토했던 1.3% 인하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그간 축적된 논의와 검토 성과가 위원회 내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자 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을 통한 징수율 조정이라는 즉각적인 처방마저 미뤄진다면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는 막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혜입니다. 한국GM 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한국GM의 미래차 생산계획 수립과 지역 자동차 산업 공급망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국GM은 신차 계획과 미래차 전환 계획이 전무해 생산 물량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부담이 노동자와 지역 경제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 위기가 부품사와 사내하청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보호대책 마련과 지방선거 후보들의 구체적인 산업 공약 제시, 전면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오는 2060년 242만 명 수준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인구 추계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올해 인천의 인구는 305만 명으로 2032년 3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60년에는 24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40년 이후에는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올해 6만 명에서 2060년 2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 복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별 출산과 고령화 속도 차이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은 지중화가 어려운 지역이나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난립된 케이블을 정리하는 지상 정비 사업인데요. 시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13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6개구 21개 구역에 전주 4,206본, 통신주 1,635본, 케이블 215km를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부평구 인평자동차 고등학교 일원과 계양구 효성동 초등학교 일원, 미추홀구 묵동 어린이공원 일대와 남동구 갯골공원 일대 등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총 1,8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2만 4,123본의 전주와 케이블 5,960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8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열리는 2016 인천 일자리 박람회의 첫 행사로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이 공동 주최하는데요.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35개 기업이 참여해 약 3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 간 1:1 면접이 이뤄집니다. 구직자는 신분증과 이력서,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면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월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김포FC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처음으로 맞대결합니다. 현재 수원FC와 김포FC는 승점 1점 차로 4위와 6위에 각각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FC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원FC는 지난 3월 4연승 이후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포FC는 수원FC전 승부의 열쇠가 중원조합에 있다며 노련미가 있는 주장 김도혁과 활동량이 많은 디자우마 등 중원의 핵심 동력을 활용해 상위권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자원 순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매달 11일 일회용품 반입 금지의 날로 정하고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한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과 연계한 다회용컵 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일회용품 58만 개와 탄소 배출 28톤을 줄였습니다. 이는 연간 4,500여 그루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천시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를 확대하는 등 생활 폐기물 감축 정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7월 개막을 앞두고 공식 포스터와 새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자유자재로 겉모습을 바꾸는 카멜레온을 중심으로 지난 30년간 변화를 거듭한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또 새 슬로건인 뉴에라 뉴스키는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을 닮은 비전과 의지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고 영화제는 설명했습니다. 제3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7월 2일부터 11일 동안 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부천시가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신청에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만을 대상으로 사전 가입과 승인 절차를 거쳐 선착순 접수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기간 단위로 나눠 운영되며 한 번 신청하면 해당 차수 안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체험은 성주산, 원미산, 은대미 등 지역 내 3개 숲 체험원에서 회당 20명 이내 소규모로 무료 운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